일본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발표되는 자료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재정 건전성에 관한 내용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2027년도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황당하고 허황된 전망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란 국가나 지방의 주 수입인 세수입 등으로 국채 등 공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국채비를 제외한 정책적 경비가 충당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재정수지는 재정건전화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전망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중장기 경제재정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림잡아 시험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매번 있는 일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추정치로 맞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언론들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뭔가 진중하고 크고 대단해 보이는지 의심하지 않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중장기 경제재정추정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장 실현 케이스는 일본 정부가 내거는 디플레이션 탈피,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정책 효과가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한 속도로 나타나는 모습을 어림잡아 시험적으로 추정한 것이었고, 또 다른 베이스 라인 케이스는 경제가 발밑의 잠재 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장래에 나타나는 모습을 추정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 공표된 추정치에서는 성장 실현 케이스로 2027년도에 기초재정 수지의 흑자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재검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전망에서는 기초재정 수지 흑자화 시기를 2018년으로 예측했지만 불과 5개월 뒤인 2009년 6월 전망에서는 2023년으로 5년이나 미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7월 예측에서도 흑자화는 2027년도였지만 1년 후인 2020년 7월에는 2029년도로 미뤄졌습니다. 이것은 C19 확대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이번 2021년 7월 예측에서는 다시 2027년도로 앞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임기응변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아주 낙관적인 모습의 기초재정 수지 흑자화 시나리오의 전개가 되는 것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세수입 등 중장기 예측입니다. 일본의 2020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C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4.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2020년도의 실질 GDP 성장률이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된 그린, 디지털, 지방 활성화, 아이 육아를 실현하는 투자 촉진이나 그 기반 만들기를 진행시켜 잠재 성장률이 착실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3.7%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큰 침체가 있은 후 2021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3.7%의 성장은 무리가 아닐지 미심쩍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원하는 2% 이상의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본 정부는 C19 감염 확대로 인해 다시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 도쿄도 같은 경우는 C19 폭증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심해져 응급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의료 붕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8월 19일 일본 전역에선 25,156명의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18일 23,916명에 이어 또다시 이틀 연속으로 하루 확진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 정부는 C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도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어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유동인구 억제를 골자로 한 긴급 사태를 추가로 적용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1년도 일본 경제에 큰 상처가 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이후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아주 낙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초재정 수지 흑자화를 달성하는 2027년도까지는 2% 이상의 성장이 계속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밑의 잠재 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장래에 나타나는 모습을 추정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쪽이 훨씬 실제에 가깝지만 그것조차 터무니없는 예측일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CL9의 영향이 없었던 2018년도조차 0.2% 성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010년도부터 2% 이상 성장한 시기는 2010년도 3.3%, 2013년도 2.7%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정치에서는 2%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세수입의 증가입니다. 추정치에서는 2020년도에 45조 2천억엔으로 침체한 세수입이 2021년도에 전년 대비 39.4% 증가한 63조엔으로 회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후도 앞서 언급한 성장 실현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2021년도 6.5%, 2022년도 5.1%, 2023년도 5.4%, 2024년도 4.7%로 순조롭게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1년도는 예상외로 일본의 세수입이 증가했습니다. CL9 상황임에도 2021년도의 세수입은 60조 8천억엔을 기록하며 과거 최고액이었던 2018년도에 60조 4천억엔을 웃돌았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입 증가의 주 요인으로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 데에 따른 것과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세, 소득세가 오른 것이 세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이는 CL9 상황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빠르게 회복된 것이 요인이겠지만 오히려 일본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주는 경영난에 빠진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2022년도 이후 일본이 말하는 순조로운 세수입 증가는 대기업의 실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 예측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무모한 예측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초 재정 수지가 순조롭게 회복해 성장 실현 케이스를 바탕으로 2027년도에 흑자화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재정 수지 흑자화 달성 시기는 당초 아베 전 총리가 2020년도를 국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아베는 이를 스스로 2025년도로 미뤘습니다. 이후에도 목표를 계속 내걸고 있었지만 추정치는 몇 번이나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L9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추정치에서는 2029년도에 흑자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2027년도로 2년 앞당겼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한다는 뜻에서 기초 재정 수지 흑자화는 입에 담기 편리한 말입니다. 어쨌든 재정 건전화의 대명제인 적자 국채 등 공채 문제를 보류해 세 수입 등에 의한 세입과 국채비를 제외한 세출만의 흑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재정 수지는 흑자화한다고 해서 적자 국채 등 공채 발행 잔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L9 대책으로 2020년부터 2021년도에 걸쳐 총 3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어 약 77조엔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 일본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채 등 잔고는 2020년도 말에 1122조엔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목표 달성보다는 달성할 수 없는 희망적인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좋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